이 방송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군포나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어디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에 제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그동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저는 틀리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천이 그동안 너무 쌌다, 그래서 이번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 저는 너무 다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치동이랑 도곡동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갭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길 하나 차이로 4, 5억 가격 벌어지는 건 1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마포다, 공덕동이다, 다 가격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길 하나 차이, 이제 부동산을 보는 안목은 반드시 필요하다. 뉴스 한번 볼까요? 뉴스 한번. 자, 보세요. 매매 위축 금리 인하 서울 전세난 우려라는 뉴스입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이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다. 그거는 이 시장 원리를 잘 모르셔서 하신 얘기야. 일단 보겠습니다.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요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강남권 전세 몇 달 사이에 1억 이상 껑충했다라는 거고요. 경기 침체 길어지면 전세입자의 고통이 늘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풍선 효과 지역들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거는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면 보세요. 이게 다 이제 불안하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을 것 같죠. 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그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몇 군데 아파트에 대한 10년치 차트를 봤는데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야,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속 터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하철로 두세 정거장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 2억 3억씩 뛰어버리는데 서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짜로. 네.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현장을 가서 보면서 뭐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살 타이밍이 되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지역에 관심 갖는 단지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정도의 금액이 나오면 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바닥을 굳이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최근 6년 동안, 최근 6년 사이에 6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해요. 음마 아파트 한 채를 사신 분이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와 당산동에 보면 당산 레미안 4차가 있을 거예요. 당산 레미안 4차. 음마 아파트와 당산 레미안 4차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 어떤 게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아시겠죠, 그죠? 자,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와 레미안 4차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요? 수익금은 음마 4차가 그러니까 레미안 4차가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음마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레미안 아파트를 4채 5채,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6년 전에 했다라는 전제 하에, 그죠? 당산이죠. 왜냐면 음마 아파트 10억 오를 동안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20억이 넘어요, 여러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데다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원체 높다 보니까. 예. 자, 1주택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갈아타기는 충분히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1주택자들 저희 이런 분들 계세요. 자, 내가 1주택자들이 제일 사실은 속상한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4억 주고 산 아파트를 샀는데 9억이 올랐어요. 근데 내 거만 9억이 오르면 좋은데 다 올라버렸잖아. 그죠? 내 거만 9억이 있는데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갈 데가 없는 거야.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9억짜리 주택이 6억으로 빠졌어. 그죠? 자, 그럼 내 거만 빠지나요? 다 빠져버리죠?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아예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의 마인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떠냐? 제가 이제 4억짜리 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9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9억이야. 아, 그러면 그냥 도찐 개찐이구나. 근데 이제 빠질 때를 얘기해 볼게요. 4억짜리 아파트가 9억으로 올랐는데 얘가 얼마나 빠질까요? 제가 저의 영상에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 10%에서 20% 내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건축, 재개발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55%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정말 집값이 많이 빠지면 10에서 20%예요. 근데 20%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많이 빠지면 15%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9억짜리가 15% 빠지면 얼마인가? 10% 빠지면 9천만 원이고 5945, 4,500만 원이니까 1억 3,500만 원 빠지는 거네. 1억 3,500만 원. 그죠? 자, 그러면 내가 9억짜리 아파트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억으로 빠졌다고 칩시다. 1억 빠져갖고. 그러면 전세가율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9억짜리가 1억 빠지면 20억짜리는 얼마 빠질까요? 자, 30억짜리는 얼마? 더 많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보다 상위 지역과 좀 거품이 좀 더 많이 있는 지역은 더 많이 빠질 거고, 떨어져도 내 거 떨어진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거 1억 떨어지면 내 거 팔고 좀 더 좋은 지역에 3억 떨어진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 근데 내 거만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만 하루 계속 종일 잡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다른 게,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너무 예민하지 마라.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가라. 제가 뭐 어느 날 방송에서 성수동이랑 용산이랑 압구정동, 압구정동은 이 세 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어느 분이 압구정동 사시는 분인가 봐요. 별로 기분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보면 여기가 이제 용산이잖아요. 용산. 잠시만요. 네, 여기가 용산이잖아요. 성수동입니다. 압구정동입니다. 저는 이 세 군데가 세 군데 지역은 향후에 이 지역들이 개발되면, 용산은 개발 중이고요. 한남동을 비롯해서 이쪽 지역 개발 중이고, 성수동도 지금 ING 개발 중이잖아요. 압구정동 현대는 사실상 뭐 아파트 자체는 아무런 개발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압구정동이 갖고 있는 뭐 입지적인 파워가 원체 세다 보니까 이 세 군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 그러니까 상위 10%를 위한 주거 공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참고로 몇 가지만, 소액 투자 하시려는 분들한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성수동 한번 볼게요. 성수동 지역은 자, 옛날 지도로 봐야지 되는데, 자, 여러분 지적 편집도 이제 이용하실 줄은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성수동은 전체 면적의 70%가 뭐냐면 이게 공장지대예요. 중공업지역. 공장지대죠. 공장지대입니다. 중공업지역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아파트나 집을 지으라고 중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공장을 많이 지으라고 중공업지역 지정을 많이 했을까요? 공장을 많이 지으라고 중공업지역 지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수동 이 중공업지역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 30%밖에 안 돼요. 30%.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중공업 지역은 여러분 요즘 다세대 투자 많이 하시는, 자세대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다세대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인기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이제 용산 같은 경우도 보면 신축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포 같은 경우는 뭐 신축 별로 없지만. 자, 그런데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요, 빌라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수동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요, 빌라가,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 서울의 평균적인 같은 면적 대비 빌라 공급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자양동이랑 비교해봐. 자양동의 빌라 기준치가 100이라고 하면 성수동은 한 20 정도?
용산이 빌라가 기준치가 100이라고 하면 성수동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성수동은 이 다세대 주택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중공업 지역에서는요, 아무데나 빌라를 못 져요. 아무데나 빌라를 못 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공업 지역에서는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있어요. 기존 주택이 주택 아니면 다세대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성수동에서는 성수동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다세대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수동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투자하려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뭐 오피스텔은 어차피 뭐 그냥 뭐 용적률 찰 것만큼 찾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된다고 해도 오피스텔의 가치는 별로 없을 거고, 단독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를 사야지 개발했을 때 개발 이익이 많아지는데, 단독 다가구 다세대 물량이 중공업 지역 안에 성수동 안에 별로 없다 보니까 희소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 지역 어디에 한강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투자금이 기본적으로 10억대 넘어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거든요. 공원 주변 지역.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기본적으로 한 3, 4억대 기본적으로 다세대 투자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중공업 지역대가 현재 한 1억대, 그래서 1억대 미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 1억이나 1억대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수동 꽤 괜찮은 지역이다. 특히나 이제 이 아래쪽에 이 삼성동 쪽도 이제 개발을 하고, 주변에 뭐 잠실 일대도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호텔도 들어가고, 외국계 기업, 그램이라는 그 패션 아이템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들 이제 본사를 뭐 성수동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전망은 어떤가요? 조윤정님, 오피스텔은, 혹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도심권 오피스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그 도심권 중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강한 테헤란로 쪽에, 저희 사무실 삼성역이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삼성역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삼성역 쪽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여기 강남역에서부터 이 삼성역까지, 선릉역까지 이어지는 이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룸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희한하게. 원룸은 많이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테헤란로 구축 오피스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투룸 오피스텔이 구축밖에 없어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투룸, 쓰리룸을 요즘 못 지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즘 수도권, 여러분 잘 보세요. 송도라든가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오피스텔은 투룸, 쓰리룸을 짓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오피스텔 짓는데 투룸, 쓰리룸 짓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투룸, 쓰리룸 자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15억인데 오피스텔은 5억이야.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15억짜리 아파트가 20억으로 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아니면 오래된,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기존 아파트 전세도 10억대야. 그런데 오피스텔은 5억이야. 매매가가. 그죠? 그러니까 매매가 5억이니까 그냥 실거주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실거주하려고. 최근에 선릉역, 그러니까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 투룸 오피스텔 무려 5억 이상씩 뛰었어요. 5억 이상. 그런데 투자금은 얼마였냐? 전세 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게 강남의 아파트보다 투자 수익률이 좋은 거야. 이 테헤란로 주변에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한 3억 5천에서 5억씩 뛰었거든요. 그런데 투자금이 1억, 많이 들어보면 1억 미만. 이렇게 들어가고 가격대가 엄청나게 뛴 거예요. 실거주 목적으로 전농동 구축, 참 전농동 구축 안 올라요. 신기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청량이라든가 아니면 이 신축에 비해서 너무 더디게 올라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농동 구축 같은 경우는 노원구, 그냥 입지는 노원구보다 전농동이 좋거든요. 근데 노원구 아파트보다도 안 오르는 데가 전농동이야. 여기가 희한하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하게 특정 지역이 이 정도로 오르니까 같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길 하나 차이로 확연히, 아니면 구역 하나 차이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부동산에 오르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승하는 폭은 다 틀리다. 초보자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으시면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많으시면 안 돼. 생각이 너무 많으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경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뉴스만 봐도 우울해요. 그냥, 뭐 오늘 내일 할 것 같아. 뭐, 금방 삼성이라는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조선업이고 뭐고, 뭐, 관광업부터 시작, 뭐, 항공사들도 한 두세 개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뉴스만 보면, 항공사들도 몇 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최선일까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최선일까요? 제가 할 최선은. 그죠? 뉴스만 보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망할 것 같은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뉴스를 보고, 뉴스는 어차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제자리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한 13명 돼요, 13명. 상당히 많죠? 13명인데, 가족까지 생각하면 몇 명이 한 30명 되겠네. 그죠? 근데 제가 회사를, 진짜 이렇게 힘든데, 그냥 회사 닫아버리자, 그냥. 한 30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지난주부터, 정말 게으른 사람인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새벽볼 보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새벽볼 보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침 운동. 헬스장을 못 가니까. 네. 아침 운동을 시작해서 하루에 아침마다 계단을 100층씩 올라갑니다. 100층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25층을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4번을.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좀 남으니까 그럼 앞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번 달을 고민하자. 이번 달 어차피 뭐 제가 고민한다고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예? 아니 이번 달 뭐 내가 내일은 어떡하지? 이번 달 월세 이거 고민한다고 물론 이걸 고민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 이러다가 문 닫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면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집값 떨어지는 거 어떡하지? 그 고민하면 뭐 할 거예요? 집값 떨어져 버리면 그만인데. 자, 그냥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뉴스 보고 우려하고 뭐 부동산 맨날 떨어진다, 폭락한다, 떡상한다 이런 뉴스 보지 마시고 그냥 뉴스를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시고 빨리 잊어버리고 자 그냥 내일 나는 뭐를 할까 그냥 이런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도 마찬가지. 아까 무주택자 지금 내 집 마련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 질문하신 분이 얼마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이분이 3억이 있는지 5억이 있는지 10억이 있는지 전세는 얼마에 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 한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 갖고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기다려야겠죠. 최선의 방법이 되는 타이밍까지.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이에요. 없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고민, 떨어져봐야 떨어진다고 고민해요. 왜? 언제 사야 될지 몰라 벌벌 떨면서. 근데 저는 갖고 있잖아요.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또 주택을 샀고, 무슨 생각으로 샀겠어요? 그냥 놔두겠다, 그냥. 놔둘 생각으로 산 거예요, 그냥. 왜? 저는 워렌 버핏이 미국의 경제를 믿는 것처럼 저는 한국의 부동산을 믿거든요. 한국 중에서도 또 서울의 부동산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다 말다 그냥 놔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서울 보잖아요. 서울 지도를 이렇게 보면 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냥 특정 지역을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꼭 그 지역에 투자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를 볼까요? 그냥 아까 성수동 얘기했으니까 그냥 성수동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성수동 지적 편집도 오거든요. 지적 편집도 보시면 성수동에 이 성수역 이 아래쪽이 성수역이에요. 이 아래쪽이 성수역인데 성수역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지역은 공장용지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공장부지야. 여기는 이제 IT 산업밸리라 그래서 어디 갔냐? 이 지역은요 IT 특구죠. IT 특구. 현재 IT 특구예요. IT 특구. IT 플러스 생명광학, 생명공학이죠. 생명공학 특구예요, 여기는. 그래서 업무타운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남이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아파트를 짓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뭐 이게 이제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중학생, 아니 고등학생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블럭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여기를 꼭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니까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갔어. 그런데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파트가 다 개발됐어요. 아파트야, 아파트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노후도가 되게 심한데 딱 블럭이 아파트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어. 당장은 아닌데 한 여기 아파트 들어가려면 30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30년.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노후된 빌라를 하나 샀어요. 30년 보고. 근데 우리 아들이 15살이야. 그러니까 30년 후면 45살 될 때 얘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이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 이 정도. 아들이 15살, 자녀가 15살인데, 30년 후를 보고 여기에 있는 빌라를 전세 끼고 한 5천 정도, 30년 후를 묻어두실 분 계시나요? 자, 반대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안에, 아니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안에 앞으로 성장이 계속한다는 조건 하에 삼성의 30년 후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구글의 30년 후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죠? 그냥 30년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마인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요. 네, 이렇게 30년을 보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 나이 얘기해. 48. 30년 후면 80이 다 돼요. 80이. 와, 대박이다. 그쵸? 대박이네. 자, 78세. 그럼 제가 저기에 5천을 넣고 80세 될 때까지 저는 그렇게 투자 안 해. 저는 그렇게 투자 안 하는데, 제가 저희 아들이 15살이냐면 그 친구가 15살까지 저는 계속 지금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펀드도 들고 금융도 몇 가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모았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한 2천만 원 보태줘서 야, 30년 있다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가 한남뉴타운처럼 돼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는 이런 투자 안 합니다. 절대.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미래를,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마 한 중고등학생은 너무 어리고요. 단 대학생이나 20대 초중반만 되더라도 부동산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으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부동산에 관심 없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반드시 부동산 관심을 갖게 하셔야지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 집이 있고 없고는요, 출발선상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약을 할 수
상황이면 청약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집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게 저의 그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대표님, 제가 이번에 딱 40살이 됐는데 40에 필요한 방식은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예, 팬미팅 제가 말씀드렸죠. 10만 찍으면 제가 장소 하나 빌려서 팬미팅이라는 것보다 다 같이 저희 직원들이랑 함께 식사 한번 하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가 훨씬 좋다고 감사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쉽게 말을 걸기 힘든 표정이라는, 이미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랑 한 5분 얘기하면 저보고 너무 이렇게 쉬운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 생각지도 않은, 진짜 번개 라이브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